누구나 환한 미소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미소는커녕 발음 문제, 올바른 음식 섭취의 어려움, 얼굴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뭐 빼고 끼우고 하니까는 그런 거 불편하고, 어디 여행 갔을 때도 그런 것도 좀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40살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잇몸이 안 좋는가 이빨이 잘 하나씩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가 위에 이빨도 하고 하려 했는데 내려앉더라고요. 치아가 없는 공간을 방치하면 주변 치아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열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교합력의 변화로 다른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이 임플란트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아를 대신하는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식사를 잘 못 하시겠죠.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얼굴도 좀 변형이 오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약간 좀 디프레션 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물론 전신건강이나 이런 데 많이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특별한 질환이 바로 연결돼서 되는 건 아니지만 무취학 상태로 오래 지내시는 거는 이렇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물론 소수의 치아가 한두 개 정도 빠지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그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걸 하게 되지만 전체 임플란트는 보통은 윗턱뼈에 있는 14개 치아 또 아래턱뼈에 있는 14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작게 심을 수도 있고 4개부터 10몇 개까지 심을 수도 있지만 보철 방식도 또한 여러 가지 틀니 타입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착탈식도 있지만 그렇게 한 악궁에 있는 모든 14개의 치아를 대체하는 그러한 임플란트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보통 치아를 전부 다 상실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전에 무치약 상태로 지내셨던 틀니 환자라든가 안 그러면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해서 모든 치아를 다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금니 부분을 빼긴 하지만 앞니 부분도 얼마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금니 부분을 남아있긴 한데 시큰시큰거리고 별로 좋지 못해. 그래서 모든 치아를 발치 예정인 상태의 환자들에게 이제 권하거나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추운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든 수요일 아침. 여유로운 표정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김덕임 씨는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덕임 씨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틀니를 사용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했어도 불편함이 나아지지 않아 전체 임플란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부터 그냥 잇몸이 조금씩 안 좋고 피가 나고 젊을 때부터 애 놓고 나서 그때부터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 다녔어요. 그래 하다가 또 견디다가 50대 한 초반에 치과에서는 이제 완전히 막 이래 하는 것보다도 다 빼가 틀니를 하는 게 편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부분 또 틀니를 했어요. 했는데 또 그때 그래 쓰다가 또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막 반틀니식 하다가 일단 그래가 막 틀니를 한 거예요. 뭐 빼고 끼우고 하니까는 그런 거 불편하고, 어디 여행 갔을 때도 그런 것도 좀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임플란트 전문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잘하시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진료를 보기 전 환자의 현재 구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노라마 CT 촬영을 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 전체적인 조화와 현재 입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촬영을 통해 임플란트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심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사진 촬영도 이어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어울리고 편한 상태를 확인 후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임.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식사는 좀 어떠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돌 빼고는 아마 다 드실 것 같은데. 원장님 덕분에 아, 잘 별 하고 말씀. 있습니다. 별 말씀. 고생 네. 많이 하시죠. 네. 뒤로 좀 눕혀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아, 옛날보다 잇몸 많이 깨끗해졌네요. 네? 요 처음에 어색했던 요 구멍들이 이제 적응됐죠? 네. 훨씬 양치하기 편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치아 물림 한번 볼게요. 고개 약간 숙여보고. 자, 다물어 볼까요? 아. 다물어 보고. 다물어 보고. 잘 됐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틀니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아드님하고 이제 손잡고 오셨는데 사실상 이 틀니를 썼을 때랑 임플란트 썼을 때랑 이 힘도 좀 다르고 씹는 힘도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양치하는 것도 사실 틀니 끼셨을 때는 이 뭐 양치할 게 어디 있어, 그죠? 예? 그래갖고 대략적으로 헹궈내고 하셨지만 그때 상태의 잇몸 상태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이 소녀 잇몸 같아. 연분홍 빛깔 나왔고 너무 이쁘게 잘 됐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요거는 자동차 한 대 샀다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엔진오일 갈듯이 미션오일 갈듯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서 쓰셔야 된다면 설사 저희 선생님들이 이게 잇몸 관리하다가 보면 요런 데 양치 안 돼요, 요런 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그거를 기분 나빠하거나 하지 마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 얘기 따라서 한번 닦아봐야지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서 쓰시면 아마 한 35년은 더 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상태 너무 좋고 네. 저도 이렇게 해서 뵈니까 너무 좋고 그렇죠. 원장님 잘해주셔가지고 별 말씀. 하겠습니다. 별 말씀.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체크 때 제가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환자분께서는 나이가 좀 젊으신 한 50대 후반, 아직 60 전이셨던 그때 오실 때 당시에는 내 위에는 이제 완전 틀니를 쓰셨고 밑에는 이제 치아가 2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쓰셨는데 사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임플란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나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임플란트를 좀 해보자 해갖고 틀니를 벗고자 해서 내원하신 거죠.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9개 밑에 8개 임플란트 식립했고 그다음에 뼈 이식하고 뭐 잇몸 성형 등등 많은 수술을 거쳐갖고 지금 너무 잘 쓰고 계세요. 사실은 뭐 돌 빼고는 다 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예방 관리도 꾸준하게 잘 하셔갖고 지금 잇몸 상태가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아주 뭐 100세까지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전체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하는 동안에는 틀니를 사실은 못 쓰는 기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부족한 부위에는 임플란트 그 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뭐 임시치아를 바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잘 견뎌야 되는 기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좀 버티고 나면 나중에 이제 2차 수술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틀니를 써야 되는 기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을 뜨게 되면 추후에 이제 플라스틱 치아를 한번 얹어보는 겁니다. 얹어봐서 환자분이 혀가 씹히는지, 볼이 씹히는지, 폭을 좀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어느 부위가 또 과도하게 씹힌 건 아닌지, 이걸 저희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봉 단계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 보철모를 만들겠습니다. 대다수 치아가 탈락해버린 무치악 상태일 때는 저작 기능을 대부분 상실해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물론 건강 상태까지 나빠질 수 있어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시면 의기소침해져요. 웃음도 입도 이렇게 작게 벌리게 되고 식사하고 나면 밥을 먹으면 틀니 사이로 음식물이 엄청나게 끼거든요. 그 다음에 틀니도 보통은 환자분들이 내 틀니 쓰면 10년 썼다 하시는데 그거를 잘 썼을 리가 없어요. 이유는 틀니는 보통 한번 하고 나면 잇몸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잇몸뼈가 조금씩 밖에서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치아 환자분들은 나 예전에 잘 썼는데 틀니가 헐거워. 틀니가 헐거워진 게 아니라 잇몸뼈가 녹아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기존 틀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틀니도 어떻게 해야 돼? 주기적으로 치과 가셔갖고 어디가 안 맞는지 그래갖고 수정 보완을 하시고 수리하셔서 이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우선은 틀니가 있겠죠. 위아래로.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작게 심어서 보통 아래쪽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는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위에도 무척이고 밑에도 무척인데 왜 밑에가 더 힘드냐 하시면 밑에는 혀가 있거든요. 혀가 말할 때마다 틀니를 자꾸 들어 올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소량 작게 심어갖고 이제 부분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나는 완전히 틀니 쓰기 싫다 하시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 하는 과정이 있겠죠. 요즘에 전체 임플란트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적게 심어서 전체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를 좀 늘려갖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거는 그 환자분의 상황,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요건도 봐야 될 거고 환자분의 식습관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씹는 힘의 정도, 어느 정도 씹기를 원하시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해서인지 지금 상태가 너무 좋다는 덕임 씨는 치과에서 해주는 관리 프로그램도 열심히 받습니다. 임플란트 후에도 구강 관리를 깨끗이 해야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는 등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재료도 많이 좋아지고 어버트먼트라고 저희가 지대주라고 또 지칭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옵션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적게 심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섹션을 여러 군데를 해놓거든요. 어금니 한 섹션, 또 작은 어금니 하나, 앞니 하나 이렇게 되면 한두 개가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으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수리 보완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일 안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4개 중에 14개를 받치는 4개 중에 하나가 딱 빠졌다 하면 그 3개로는 14개 못 받치거든요. 그럼 이 보철물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뺀 채 이거를 다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다른 부위에 심어야 되는데 다른 부위에 심게 되면 힘의 역학관계가 또 잘 안 맞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주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달라진 거는 너무 편하죠. 전에는 틀릴 때는 모든 게 이제 뭐 끼고 있으니까는 음식 점심이나 뭐 먹으면 끼면 빼야 되고 씻어야 되고 남보기에도 또 그렇고 그런 불편한 점은 그런 걸 다 많았어요. 첫째는 많았고 일단은 안 빼고 하니까는 또 편하고 뭐 잘 먹고 내가 또 소성이 또 이제 아껴야 된다는 느낌도 들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 잘 쓰고 3개월마다 꼬박꼬박 오란 날짜에 와서 잘 받고 그래 가도록 잘 쓰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자신 있게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 요즘 너무 즐겁다는 박선자 씨. 젊었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온갖 치아 치료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해 임플란트 병원을 찾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이빨을 했는데요. 1년 조금 넘으니까 이빨이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래 다 이래 보더만은 엄마 여기가 괜찮은 것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됐어요. 40살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잇몸이 안 좋는가 이빨이 하나씩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가 위에 이빨도 하고 하려 했는데 내려앉더라고요. 뭐 먹을 때나 이러면 좀 흔들거리대요. 이러면 얘는 미력이 없고 이랬어요. 틀니가. 이렇게 끼울 때 좀 아프죠, 실은. 네, 그런 게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니까 좀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예. 네,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는 별 없죠. 이 사진상에 이 두 개체가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음식물 끼고 이러지 않아요? 예, 좀 찡기.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뭐 나중에는 뭐 언젠가는 임플란트 하게 되겠지만 예, 최대한 끝까지 한번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 그 예방관리 오시면서 잔소리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한번 해보세요. 다 물어보시고 앙. 식사 잘 되겠는데 다 씹히겠는데? 잘 먹어요. 예? 예. 오늘도 절에도 내온 모양인데? 예. 뭐 안 씹히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좀 큰 거는 이제 가위로 잘라갖고 오케이. 먹으면 잘 먹습니다. 그래도 지금 치아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남았어요, 그죠?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치아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 임플란트 돼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네 치아가 있어야 그래도 다른 임플란트도 좀 보호되고 그렇게 하니까 최대한 쓰는 데까지 쓰세요. 아시겠죠? 사이도 그렇고 좀 안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월 달에 왔을 때도 보면 이런 데 양치 안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에 다음에 계실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양치 좀 더 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또 다시 인사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치아가 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치아가 없이 이제 오랫동안 지내신 거예요. 치아가 보통 한 군데 어금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으로 식사하게 되죠. 그럼 반대쪽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연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치아가 빠질 때마다 브릿지 연결해서 하신 거고 관리도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원하셨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다 하신 건 아니고요. 어금니 비어있는 부위에 먼저 하고 또 아래쪽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도 하고 앞니도 안 좋은데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접근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치아가 몇 개 남지는 않았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밑에는 내 치아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남아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관리 꾸준하게 잘 받으시고 아주 지금 아주 식사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예. 진료가 끝나고 3D 안면 스캔 장비를 활용해 환자 얼굴을 스캔하는데요. 이 정보를 수집해 정확한 진단, 시술 계획 수립, 환자 상담, 시술 전후 비교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게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을 통해서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아래턱은 잘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있고 턱이 있고 여기 턱관절에 매달려 있어요. 그네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는 보통 위에를 기준으로 눈 사이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귀와의 간격, 높이를 재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아래턱이 탁 이렇게 붙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아래턱이 치아가 없을 때는 이 턱관절 뒤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움츠려져 있어요.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재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 뭐 손으로 재거나 뭐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눈높이와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입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3D로 측정을 해갖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높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들, 어금니가 다시 물렸다가 안 물렸다가 하는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그런 과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선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임플란트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 후 항상 정기 검진과 구강 관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케일링을 통해 닿지 않는 안쪽까지 깨끗이 관리를 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기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계라는 걸 인정하고 보통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잘못된 습관, 물론 여러 가지 병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거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우선적으로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저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치과 위생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데 워터픽을 꼭 쓰십시오. 잇몸하고 임플란트 그 경계부가 제일 약해요. 그 임플란트는 보통 이쁘게 만들거나 잘 만들거나 하려면 잇몸보다 좀 깊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자연치 않은 콜라겐 파이버가 촘촘하기 때문에 꽉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중간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는 어때요? 이 틈이 성글단 말이에요. 성글어서 촘촘하지 못해요. 라면 스프 건더기 같은 거 하나 톡 들어갔어. 양치질에 칫솔모가 거기에 안 닿습니다. 워터픽으로 꼭 샤워하시고 그 다음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피가 나도 괜찮다고 원장님이나 치과 의사분들에게 고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하셔도 돼. 피가 나도.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피가 났다 하면 그때는 치과를 가보셔야 되죠. 그래갖고 그 안에 깊어있는 성근, 기계 주변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의식화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봐라.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뭐 낀가고 빼고 안 해도 좋고요. 밥 먹을 때 진짜 이 치과에서 너무 잘 해줘갖고 정말 아무 거 없어요. 막 고기도 먹고 막 다 먹어요. 지금은 틀리하고 이 이빨하고가 이게 틀리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틀리다.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 잘 받고 3개월 만나서 받으러 오거든요. 잘 받고 이빨이 솔직히 말해 좀 비싸니까 뭐 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다 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안 하고 그게 진짜 소원이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죠? 임플란트가 기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치아처럼 예전에 잘못된 관리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방 관리를 통해서 꼭 습관을 바꾸시길 권하고 그다음에 추후 식습관도 좀 어느 정도 너무 견고한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멀리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치과는 아시는 것처럼 예민한 곳입니다. 치료 과정 중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불편감이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려면 또 장거리 이동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처에도 잘 알아보시면 부산에도 전국적으로 이름나신 치과 원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 또한 전신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습관,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의논하셔서 하신다면 그다음에 추후에 관리 또한 잘 받으시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노화나 구강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아는 한번 빠지면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없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치아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더 멋진 미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고의 건강 이슈는 100세 시대 준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바로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초점이 땡기니까 제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죠. 뭐 계단 올라가고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고. 허리서부터 다리가 끝까지 저려요. 낮에는 좀 덜한데 밤만 되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가. 책상에서 이제 회사에서 업무 볼 때 하고 이제 뭐 식사를 할 때라든지 그때가 좀 팔이 많이 아프고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신체에는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척추 질환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시술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문찬 원장과 함께 척추 치료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 질환은 굉장히 많죠. 맞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3대 질환로는 이제 협착증, 그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척추의 어떤 변형이 동반되는 것 중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대표적인 3대 질환이라고 저희들이 흔하게들 알고 있죠. 증상은 뭐 이제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뭐 전방 전이증이든 간에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엉치만 아플 수도 있고, 다리까지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뭐 저리다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증상은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10년, 20년 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카테터나 시술 등이 많이 발전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환자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터진 디스크 다 제거했어요, 수술로. 15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요즘은 수술 안 하고도 대부분 90%는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작게 해요, 요즘은. 수술은 가능한 한 내시경이나 뭐 현미경 봐도 되고요. 어쨌든 채소 절개로 인해서 조직 자체를 이제 건들지 않고, 환자분도 그래 수술 자체가 작다 보니까 회복 자체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환자분들이 요구도는 빠른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치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도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은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었고요. 수술은 조금 작은 방향으로 트렌드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움이 가득한 목요일 오전. 시술을 앞둔 주재원 씨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해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우리 딸이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지금 김문찬 원장님한테 지금 진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뭐 딴 병원에도 가보고 하니까 효과도 없고 해서 딸이 차라리 자기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초점이 땡기니까 제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죠. 뭐 계단 올라가고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고, 어쨌든 뭐 이 전체적으로 땡기니까 모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죠. 다행히 감사한 거는 밤에 잘 때는 안 아파요. 누워있어. 그래서 잠은 잘 자요. 지금 오신 게 한 3주 전에 허리가 삐끗하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 저기 보행도 쩔룩거리시고 장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 MR을 찍으니까 역시나 이제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탈출이 돼 있어요. 터진 거죠, 쉽게 설명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시술은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가 저거를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간격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이제 당연히 사이즈가 줄면 조금씩 통증이 완화될 거고, 별로 위험하지도 않아요. 한 5분 정도면 끝나니까 곧 올라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환자분이 이제 한 달 전쯤에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냥 삐끗하면서 갑자기 이제 다리가 방사통이 왔는데 타병원에서 치료를 조금 했는데 이제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내원했습니다. 내원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심장에 어떤 이제 심정지까지 당할 정도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이제 내원 당시 MRI 보면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있었고요. 터져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일단은 비수술로 제가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터져 있는 디스크는 비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카테터를 이용해서 비수술로 조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분 같은 경우 역시나 시술을 진행할 거고 시술을 하더라도 단 한 번에 끝나진 않고요. 추이를 봐요. 환자분마다 개개인마다 어떤 결과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권유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게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그 시점에서 수술을 고려하고 터져 있는 디스크는 과거와 치료와 달리 현재는 비수술로 많이들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술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예전의 기억 때문인지 조금 긴장되어 보이지만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시술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변으로 접근해서 약제를 뿌리는 그런 이제 시술인데요. 이제 예전엔 주사 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저런 카테터를 이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병변에 접근해서 병변 가까이 가서 약제를 결국 그 약제라 하는 게 액체거든요. 그 액체라 하는 게 잘 고이도록 그 병변에 잘 이제 뿌려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테터를 이용하면 정확성도 높고요. 물론 안전하고 이제 오늘 시술할 분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 있어서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한번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취에 부담도 느끼기 때문에 요즘 터진 디스크의 한 90%는 이런 시술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시술은 신경 성형술인데요. 특수 영상 장치를 꼬리뼈를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척추에 문제가 되는 부위를 찾자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부위의 붓기를 감소시켜줍니다. 영상 장치를 활용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게 염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수술은 우리가 결과를 관찰하는데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 즉각적으로는 일단 좋아지지만 그래도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허리도 한두 달의 어떤 경과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요. 이분 또한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와서 잘 치료가 잘 되는 건지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이제 환자와 소통하면서 어떤 치료의 어떤 이제 만족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조금 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만족도가 좋으신 분들은 약 주사를 감량하면서 가는 거고요. 운동 치료 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고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보강 주사를 주면서 그 만족도를 올린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능동적 치료라고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충격파 치료 같은 걸 보충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못 했는데 이게 요거 핑계대고 더 안 하니까 집에 러닝머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운동을 좀 부지런히 근육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귀찮더라도 좀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때문에 경남 사천에서 부산까지 온 최분희 씨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는 가족 걱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순간만 생각하며 힘을 내려 합니다. 3년 전부터 아파갖고 주사를 맞고 좀 괜찮았는데 2달 전부터 계속 또 여기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허리서부터 다리가 끝까지 저려요. 낮에는 좀 덜한데 밤만 되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앉았다 섰다 청소도 못 하고 목욕도 못 하고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산천부 살다 보니까 일로 하니까 조개를 까고 반지를 까고 했거든요. 그래 나는 그때 앉았다가 서고 이러면 힘들었어요. 긴장도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하는데 수술이 잘 돼갖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한 3년 전부터 아파갖고 계속 신경주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마다 안 돼갖고 다시 그래 이 병원을 원장 선생님 잘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 또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산천포에서 왔어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 금방 끝날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후부터 보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또 수술할 거니까 아프면 또 얘기하시면 마취제 같은 거 약을 조절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곧 시작할 겁니다. 네. 네네네. 최분희 분은 이제 예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저한테 간간히 왔었습니다. 왔었고 주사도 많이 줬고요. 도무지 이제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과거에 제가 치료를 했지만 수술을 선택을 할 계획이고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국소 마취해서 환자분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옆구리 디스크로 이제 옆으로 튀어나온 디스크이기 때문에 특히 척추 내시경으로 뼈나 근육의 절개 없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 내시경을 선택하면 굉장히 다른 조직도 손상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뼈나 인대의 절개 없이도 디스크만 제거하고도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활발한 분희 씨지만 수술 시간이 다가오고 수술 준비가 시작되자 조금 긴장된 모습입니다. 여러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수술을 받게 된 분희 씨. 오늘 수술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씩씩하게 걷는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진행할 수술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절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령화 사회고 뭐 100세 시대고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작게 합니다. 작게. 그래서 척추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오늘 볼펜 같은 크기의 어떤 관을 삽입해서 디스크를 그 관에서 빼내는 제거하는 수술이죠. 결국 디스크를 빼는데 척추 내시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될 척추 내시경 수술은 주변 정상 조직들의 손상을 최소화한 수술 기법으로 눈으로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하며 치료를 하는데요.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후방 관절과 황색 인대, 디스크 등을 제거해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가느다란 구멍을 통해 병변 부위까지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므로 출혈이 적어 통증은 줄이고 빠른 일상 복귀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의료진이 방문해 척추 내시경 수술에 참여했는데요. 우리 의료기술에 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 같습니다. I am Dr. Asad and I am from Pakistan. I am spine surgeon working in a hospital in Pakistan. I came to know about this hospital due to its higher technology in biportal endoscopy. It is very famous hospital in Korea, and it gives the services to the people in which we remove the disc with very small incision with less bleeding and with smaller incision. So to learn this technology, I came all the way from Pakistan, and this hospital is very famous for doing this surgery,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come here, get surgeries here, and they also get themselves functional in very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in this type of surgery with smaller incision, to come back to your normal activities, it is very much easy and in small period of time that you get again into your activities. 디스크 수술은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부터 보행을 할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얘기하죠. 주사나 이제 갖가지 방법을 썼는데 해결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수술을 했고요. 결과는 만족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이 조직을 건드렸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허리를 덜 쓰면서 당연히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내 몸을 아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허리에 부담되는 행동이나 과한 일 같은 것만 조금 피해 주시면 보조기 한 채로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내시경이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없습니다. 한 7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독을 하는데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합병까지는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이제 수술하고 한 6일 됐는데 내일 이제 거기 상처 난 거 정리하고 테이프 떼면 되거든요. 네. 조금 어떠세요, 어머니? 수술하고 나서 잠도 잘 자고 똑바로 누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 너무 편하고 좋아요. 편하죠. 예. 이게 왜냐면 가능한 이제 채소 결결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 재개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를 거예요, 어머니. 네. 그리고 내일 좀 퇴원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걷는 모습 한번 볼게요, 어머니. 네네. 네. 이제는 통증 없이 씩씩하게 잘 걷는 분희 씨. 이대로 사천까지 가도 될 만큼 건강해진 것 같네요. 허리 바로 펴고 걷고 네. 보조기는 한 달, 네. 한 달 정도 착용하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컨디션 양호하시기 때문에 식사도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잘 더 나으실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결과 좋으실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수술하고 나서 몸이 좋아져 갖고 지금은 많이 잠도 잘 자고 걸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몸이 또 조금 더 좋아지면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저 제주도도 가고 저 우리나라 일주 강원도까지 놀러 가고 싶고 그래요. 목 디스크로 치료를 받는 서영민 씨는 2달 전부터 심해진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오른쪽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저림 증상과 통증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영민 씨.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 목이랑 어깨가 지금 그거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팔이까지 내려왔었는데 팔이 너무 통증이 들어가지고 또 손가락까지 좀 저린 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참다 못해 병원을 좀 오게 되었습니다. 아픈 지는 한 2주, 3주 정도 되었고요. 특히 이제 책상에서 이제 회사에서 업무 볼 때 하고 이제 뭐 식사를 할 때라든지 그때가 좀 팔이 많이 아프고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의원도 다녔고 그다음에 통증의학과도 주사 치료를 했고 신경외과도 다녔는데 주사 치료로 해서 이제 병이 낫지 않아 이제 뭐 소개로 해서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시술하고 한 6주 됐거든요. 네. 차트를 보니까 한 6주 됐고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네. 저희 병원 오기 전에 네. 주사 치료도 하고 약도 드셔봤는데 효과가 네.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어떤 방법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고주파 시술을 조금 했는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끌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빨리 회복한 다음에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경과가 많이 좋으시고 네. 그렇지만 이제 사후에도 내 목을 이제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이제 바른 자세랑 네.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네. 특히 환자분은 사무직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개 숙여서 이런 자세가 굉장히 목에 취약해요. 중간중간에 일을 하더라도 네. 이제 간헐적으로 스트레칭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목을 이제 천장복이라 얘기하는데 네. 이런 이제 가볍게 이제 뒤로 젖히면서 네. 양쪽 날개를 펴서 네. 네. 이제 천장 보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네. 또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이 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지금 치료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조금 이완해서 생활하도록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일도 좀 줄이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목하고 날개뼈하고 팔에 저린 감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6번, 7번에서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었고 그게 고주파를 가하면 약간 오징어 오그라들듯이 오그라듭니다. 약간 사이즈가 경감되면 증상이 확연히 좋아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시술하고 한 6주 정도 지냈는데 약간의 저림감 외에는 별로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분이 주사 치료에 효과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단 단계 위인 고주파 시술을 했고 고주파 시술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술 후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도수 치료 일자목 교정을 하면서 추이를 제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물리치료실에서 도수 치료를 받는 영민 씨. 고개를 숙이고 일을 많이 하는 영민 씨는 일자목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목의 질환은 대부분 좋지 않은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나타난 결과물로 도수 치료와 함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이제 목이나 허리나 척추 질환은 우리가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게 모든 치료를 하든 치료의 끝은 없어요. 관리 안 하면 또 재발합니다. 허리든 목이든 간에. 그래서 환자분이 평소에도 이제 30대 후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른 자세, 스트레칭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환자분에게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조물주가 목, 허리를 100년 동안 잘 쓰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간들이 바르지 못한 자세, 운동 부족, 체중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꾸 깎아먹어요. 깎아먹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을 한번 고생했으면 제가 태아 갓난아기처럼 잘 다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른 자세, 스트레칭은 항상 중요합니다. 시술 전에는 통증이 엄청 심했는데 시술하고 나서는 통증이 아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팔 저림은 간헐적으로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해서 약물치료를 하면 조만간에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운동도 못했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못했는데 지금 이번에 계기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못했던 운동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더 한번 완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은 보면 이제 손재주가 좋습니다. 옛날부터.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기술도 좋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미세한 수술에는 강한 상황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미국이나 동남아, 그다음 일본에서도 오고요. 얼마 전에는 저기 남미 콜롬비아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다국적의 해외 의료진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척추 내시경에 대한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대한민국은 척추 내시경이나 어떤 척추 시술에 대해서는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법들이 너무 많이 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환자분을 치료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기법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또 한 치료만 고집할 필요 없이 어떤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 하에 빠른 이제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빨리 회복하는 게 오히려 100세 동안 내 허리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진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척추치료 방법도 간소화되고 치료 기법도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